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잠깐 소개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저는 또 이번에는 이 행사가 이제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기획부터 좀 참여를 했고, 이제 저는 장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도자로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도 좀 스페인과 한국 축구의 접점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 쪽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언어적으로 좀 이제 가까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해외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패널 디스커션을 그쪽 같은 경우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의 디렉터가 오는 경우도 있고, 1군 팀 감독 혹은 수석 코치,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쪽 같은 경우 항상 어딜 가든 얘기하는 것들이 지식을 생산하는 데서 그치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 지식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공유하고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들이 재생산돼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좀 창출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런 자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한국 축구의 현실, 한국 축구의 실태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어느 정도로 이제 한국 축구 분석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현업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앞에 세 분 모셨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 일단은 모신 분들 이제 자기소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원우라고 합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석박사를 영국에서 하고 이제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엽입니다. 네, 저는 부천 SK 제주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또 조원희 감독님하고의 대표팀 생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잠깐 있었고, 서울 이랜드 FC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팀에서는 전략과학 팀장으로도 일을 좀 잠깐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우정범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자리가 개론적인 자리가 아니라 향후에 소그룹 형태의 스터디라든지 발전을 위한 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이랜드 프로축구단 최승복입니다. 여기 와 계신 감독님, 코치님, 피지컬 코치님, 분석가님, 여러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단 내에서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는, 부족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아무래도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배경이 다르고, 이제 현업에 다들 종사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계신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여태까지 해오신 역할도 다들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주제가 분석인데, 분석이라는 것 자체도 아마 큰 틀에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디테일에서는 분석이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같이 계신 이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직책 관점에서 그 분석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량적인 분석, 그리고 정성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력 분석관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성적으로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 팀이 어떻게 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 주제도 그렇고, 지금 협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이런 정량적인 분석들을 토대로 그리고 그 정량적인 것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매치 트래커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런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를 함께 같이 제공을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좀 더 지도자 선생님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데이터를, 더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네, 분석에 대한 정의는 뭐 저희가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나 또 지도자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합하기 위한 대안을 창조하거나 창출해내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단의 경영을 하든 또는 선수단의 훈련이나 경기에 적용을 하든 또는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분석이라고 하는 툴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서 또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치 트래커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인 수많은 회사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는 데이터 바이잉의 시대고 데이터 홍수의 시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논리를 추출해낼 수 있는 연구와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특별히 이런 그 경기 분석의 시장이 파이가 커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 시장 상황에서 개개인이 작용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분석관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대표팀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정성적인 역할에 거의 머무르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시작이 돼서 데이터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사고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논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시장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네, 제 입장에서 뭐 분석 데이터는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1차적인 관여자는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축구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주관적인 평가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인데, 제 입장에서는 분석과 데이터 같은 거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계신 세 분께서 이제 또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현재 걸어가시는 길 관점에서 좀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메인 주제가 한국 축구 안에서 이제 분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세 분께 좀 이제 질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세현 전분석가님께서는 특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석의 입장에서 조금 공부하는 이제 시간적 노력, 이런 것들이 약간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분이 느끼시기에 현재 한국 축구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지,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은 우리의 분석도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한국 축구도 그에 따라서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계신다면 현재 현업에서 혹은 과거에 일하셨던 관점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먼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예.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자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분석,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1차적인 시작점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뭐 많은 팀들이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이전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 설득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이 데이터와 이 분석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여기 관여되는 데이터만 봐도 오늘만 봐도 트래킹 데이터, 피지컬 데이터, 여기 계신 분들도 감독님도 계시고 코치님도 계시고 피지컬 쌤도 계시고 분석관님도 계시고 구단 관계자도 있고, 이 종합적인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 그 관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러한 데이터는 어떤 우리 팀과 우리 구단의 데이터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하이 퍼포먼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하이 퍼포먼스라는 개념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협업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 쪽으로 잘 못하면 그 영상을 잘 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피지컬, 뭐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뭐 성장 아니면 뭐 성적,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아티클이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이든 마찬가지로 영상 전력 분석관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역시 영상을 가지고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해석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서 종합적으로 한 팀으로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여기 대한축구협회에서 오셨지만,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분석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 시작한 지 몇 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해서 전략분석 아카데미를 또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더 공인된 과정으로, 사실 뭐 잉글랜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분석에 관한, 경기 분석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거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구라고 하는 종목의 특성상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파편적으로 연구하고 또 데이터나 정성적 분석들이 이 팀마다 어떤 고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국 시장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달리 오히려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도 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분석, 경기 분석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축구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하고 또 일부 프로팀들 또는 회사들이 하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그래서 사실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단지 그냥 보여주기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구단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자리들이 그런 자격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그런 다른 회사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 경기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의 인사이트, 좋은 사람의 어떤 의지들이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쉽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대한축구협회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축구협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의견들을 모아서 기초 단계에서 심화 과정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께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뭔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자체가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 한번 흘러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이 이제 각자 일을 해오시면서 겪은 것들을 토대로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김세준 전문서적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한 이제 코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제 현장에 있기보단 좀 방송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코치의 관점에서도 이제 분석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 이제 조금은 분석에 특화된 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에 관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기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다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 없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라든지 물론 이제 KFA 교육 과정 같은 경우 분석관 과정이 이제 또 생긴 지 이제 몇 년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지식적인 관점, 특히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뭔가 이론적인 것을 정립했다가 현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분명 이론적인 것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뭔가 괴리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뭔가 누군가 전달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갭을 더 줄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저도 참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여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후엔 또 혹시 여기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뭔가 대화를 좀 같이 이어나가고 싶다 혹은 분석에 관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뭐 걸어온 과정 그리고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화를 이런 부분에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세 분께 이제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게 뭐 저희가 세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토론을 하는 형태인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 분께 이제 뭐 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또 여기 다 오셔서 이제 뭐 앞에 두 분께서 발표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조금 유의미한 참여를 좀 끌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혹시 뭐 한두 분 정도만이라도 계신다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대의를 위해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거나 해도 예. 전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현장이 아닌 행정 학교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분석 세션, 분석과 같은 파트들이 스카우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표현을 하자면 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수를 영입한다라든지 평가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라고 봤을 때 1단계, 2단계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평가할 때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접 지도해본 선수가 가장 잘 평가받는 비율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1단계 후보풀을 만들고 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주관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 필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데이터의 이 시작점이 사실 좀 슬픈데 축구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데이터가 뭐 축구는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뭐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만 와도 데이터는 이미 홍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정답을 내려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팀의 축구는 뭔지 우리 구단의 축구는 뭔지 사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해석할지가 결국은 2단계에 와갖고 또 주관적이 돼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출발 선상에서부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추가로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분석관이 많은 경우가 지원 스태프로 분류되는데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 알고 싶고 분석관이 지원 스태프로 분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혹시 뭐 세 분 중에 김세현 분석관이 혹시 나오면 제가 이제 구단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국내 이제 우리가 코칭 스태프라고 말하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스태프들을 보통 의미하잖아요. 지원 스태프들은 경기력에 보조적인 영향을 끼치는 스태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분석관의 위치는 경기력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의 속성상으로는 분명히 그 코칭 스태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구단에서는 그 각 개개인의 뭐 급여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 스태프로 편성을 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급여 수준도 높게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 좀 뭐 계약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제 경험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뭐 몇 개의 구단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현실화 되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정규 코스라든지 공식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금 말씀 주신 사항,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사항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세 분 모셔놓고도 하고 있고, 앞에 이제 두 분이 해주셨던 발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이 있고, 이러한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팀의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혹은 뭐 팀의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 안에서의 이제 분석이란 게 입지가 어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봤을 때 분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상으로 현장에서는 약간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라고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저희가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거나 이제 방금 답변을 주신 걸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양쪽의 관점에서 좀 그런 것들이 다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행사가 반복적으로 조금 더 나오고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분석에 대한 중요도나 그리고 정말로 이제 김세윤 전 분석관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석에 정말 온전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영상을 통한 분석뿐만이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량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들여서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또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시너지가 나면서 진짜 현장에서도 이제 분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분석이란 거에 조금 더 제한된,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제한된 부분이지만 분석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런 결론이 굉장히 뭐 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협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심지어 뭐 대중의 인식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오늘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제를 그 다음 마지막 주제를 좀 넘어가서 이제 세 분께 의견을 여쭙고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유럽 축구 같은 경우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MLS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무래도 스포츠가 구기 종목이 특히 팀 종목 중에는 이제 축구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같은 경우에 아마 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야구에 관한 개념적인 부분을 축구에는 이제 뭐 적용을 한다거나 뭐 축구에 참고를 한다거나 하기는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5대5로 진행되는 농구나 풋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종목 그 두 종목을 이제 참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이번에 NBA를 우승을 했는데 보스턴 셀틱스 직접 경기를 보러 가서 이제 또 보스턴 셀틱스 감독이랑 이제 교류를 하고 뭐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스턴 셀틱스 감독의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가르디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축구 종목뿐만이 아니고 팀 구기 종목 안에서 최고의 코치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상황을 정립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정립한 상황을 선수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 축구 종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대단한 코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영상을 조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농구랑 이제 또 약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 계신 세 분의 이제 그런 부분 타 종목과 관련해서 축구에 또 어떠한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축구의 분석에서 조금 더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이번 디스커션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90분 경기 혹은 특정 장면이 그냥 흐름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유의미한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게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공간 혹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행동 양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쪼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동일한 장면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앞서 해주셨을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다들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잘 하고 계시겠죠. 최근 축구에서 이제 공간적인 분류라는 데 있어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공간이죠. 네,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심심찮게 들리죠.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팀이 뭐 경기를 지배한다. 그리고 경기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이 공간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투입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제 공을 가지고 이제 공격이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시각적인 효과를 넣어서 백라인이 순간적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선수가 공을 패스를 하고 어떤 선수가 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을 받게 되는 공간까지를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분석의 개념, 특히 이제 게임 모델이 반영된 분석의 개념이란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수와 선수의 갭을 이제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인터벌이죠. 보통은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그 특정 사건과 사건 사이 그것을 이제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 공간적인 갭의 경우에도 이제 인터벌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일을 할 때는 보통은 상대가 백포인지 백파이브인지에 따라서
1번 인터벌, 2번 인터벌, 3번 인터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로 하자면 이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몇 번을 공략할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게임 모델 관점에서 우리가 몇 번 인터벌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까지가 나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명 이상의 선수가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프 스페이스의 의미가 아무래도 좀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제 계속 흘려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장면만 예를 들어보자면, 네,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2명 이상이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이 되었을 때 특정 인터벌, 선수와 선수의 갭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략 단위로, 이러한 액션들은 전부 다 전략 단위로 상대 수비 백라인의 특성, 누가 윙백이고 누가 센터백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를 감안을 해서 아마 주중에 훈련, 주말 경기라면 주중에 이제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농구로 가져와 볼 텐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인터벌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번호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특성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축구 장면을 봤던 것처럼 농구의 경우에는 프로그레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피치가 공수 전환이 일단 되게 되면 속공이 일단 한 페이스 넘어가게 되면은 수비하는 팀들은 자신들의 골대로 내려앉고 곧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페너트레이션으로 넘어가죠. 직접적으로 골대를 공략하기 위한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방금 보신 축구 경기에서의 장면들 같은 경우가 따지고 보면은 페너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공을 전개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상대 골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프 스페이스의 플레이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농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명 이상이 공에 고정이 되어 있고 공이 있는 쪽 반대쪽, 그러니까 상황 자체의 연출은 거의 동일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인 갭을 인터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간적인 갭으로, 즉 공에 고정된 수비의 등 뒤로 가서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은 공과 먼 쪽, 그러니까 윅사이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윅사이드 쪽으로만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이 전개된 걸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았을 때 가까운 쪽으로도 공격이 전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유의미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5백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근데 농구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는 농구에서 저희가 봤던 상황도 전부 다 공과 반대쪽, 공과 먼 쪽, 윅사이드에서 액션이 진행됐던 반면에 지금은 다 공과 가까운 쪽, 스트롱 사이드, 혹은 볼이 있는 이제 볼과 가까운 니어 사이드에서 플레이가 전개돼서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인터벌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농구의 경우에는 방금 보신 장면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영어권을 쓰는 국가라면 거의 뭐 특히 뭐 미국이겠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5 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공이 없는 선수가 직접적으로 골대를 타격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45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45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NBA 이번에 우승을 한 보스턴에 있든지 아니면 보스턴에 있다가 이적을 해서 사크라멘토에 가든지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45 컷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수, 코치 또한 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45 컷이라는 상황이 언제 나오는지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주된 표현이다 보니까 방금 저희가 봤던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상황의 경우에도 저희만의 언어, 뭐 그것이 이제 협회 차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오늘 오신 여기 세미나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정말 작게 보면 이제 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립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좀 농구와 축구가 이제 교류할 여지, 뭐 근데 외에도 사실 많죠. 뭐 수구가 될 수도 있고 핸드볼이 될 수도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살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적 투자가 또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에 계신 세 분께 이런 타 종목과의 교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 축구라는 연구 주제 안에서도 사실 타 종목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오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럭비나 뭐 미식축구나 그쪽 분야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연구 그 메소돌로지가 많아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축구에서도 적용을 하고 축구에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적용도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농구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는 거, 뭐 다른 구기 종목에서 가지고 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타종목을 그 축구에 적용해서 그 축구의 개념에 대한 확장을 추구했던 감독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요한 크루이프라는 감독입니다. 그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사크를 경험할 때 야구라든지 타종목을 굉장히 많이 관전도 하고 직접 또 거의 준 선수급으로 많이 경험을 쌓아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이제 축구의 개념을 확장하는데 나중에 그 바르셀로나 돌아와서 또 네덜란드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적용을 했던 것으로 또 기억을 합니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축구를 분석하다 보면 사실은 타 종목의 사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사실 필드 합기입니다. 필드 합기도 축구하고 사실 거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또 지금 언급하신 럭비라든지 미식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 종목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 공간과 볼과 선수가 그 상호작용을 하는 종목들은 축구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필드하키하고 핸드볼 같은 것을 그 젊었을 때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축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고요. 지도자도 특별히 타 종목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인간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성격이 있고 개개인의 어떤 그 개개인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요. 무엇이 맞는지를 그건 좀 더 연구자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좀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프리킥을 할 짧은 거리 20m짜리 프리킥을 할 때 어떤 선수는 45도로 서 있고 어떤 선수는 약 90도로 서 있습니다. 누구의 스윙이 맞는 방식일까요? 인간의 몸의 구조에 맞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지도자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개념에 대한 확장을 말씀드리자면 축구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라고 하는 동작의 주인이 누구이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요? 공을 받는 선수인가요? 네. 축구 경기에서 패스의 주인은 공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공을 달라고 요청하는 선수예요. 그죠? 이러한 개념의 확장이 실제 경기와 훈련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피파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그 기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패스라든지 뛰는 양을 데이터의 핵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 보냐면 주로 볼 받기 위해서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오프닝 투 리시브라고 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바이패스나 라인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을 또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지역, 어느 공간,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데이터로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현장에 계신 지도자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접목이 돼서 축구에 대한 개념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을 보면 사실 한국 축구는 아직도 그 공간에 대한 개념,
또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개념, 또 심지어는 축구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더 변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아직 믿습니다. 좀 더 사실 이제 아까 광주 사례도 봤지만 축구가 사실 굉장히 빨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 느려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미, 전술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거에는 볼을 얼마만큼 빠르게 드리블하고 빠르게 돌파해낼 것인가를 중요시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볼을 간직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술적으로도 당연히 뭐 다른 내용들이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한 연구를 특별히 지도자들이 분석관과 함께 연구를 좀 하고 훈련 방법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적용 방법들을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질문은 타종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좀 축구에 대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보다 조금 앞선 나라들, 해외에 있는 팀들의 감독 코치님들 인원수 저희보다 조금 많겠죠. 근데 피지컬 파트하고 분석 파트 인원수 차이는 감독 코치님들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 파트에 대한 필요성과 확장성에 대한 어떤 의미일 것 같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어떤 기본적인 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로 데이터를 접근해야 저는 이 데이터 분석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라는 게 이제 폐쇄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기본적인 로 데이터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역할과 필요성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 계신 이제 세 분께는 이제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끝나기 전에 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분석 관련해서도 좋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질문 사항이나 세 분에 대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간략하게 뭐 한두 분 정도 받아보고, 만약에 없다면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예. 사회자분께 한번 좀 전에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이해가 좀 정확하게 안 돼서 네네네. 타 종목과의 어떤 예. 예를 들면 전술적인 예. 공간적인 거를 우리가 예. 타 종목과 비교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지. 네네. 그거 플러스 용어에 대한 아까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45 컷이라고 얘기하셨고 예, 예. 하프 예. 스페이스라는 네. 얘기를 하셨고 네. 그게 전체적으로 뭐 팀이든 네. 뭐 그 국가든 네. 뭐 축에 뭐 이렇게 정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단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는 코치로 일하면서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모델 관점에서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으면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걸 자체 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봤던 것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그런 플레이들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분석이란 걸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혹은 자신이 할 줄 모르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시각적 효과를 넣는 게 그게 이제 보이게끔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이게 해서 그걸 의식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상황 자체를 오늘도 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45컷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게 뭐 이렇게 막 듣기 좋아서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있어서가 아니고, 팀과 선수와 뭐 코치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코칭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저 같은 경우 농구가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팀을 이적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팀에 어느 새로운 선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의사소통 과정이 훨씬 쉬워지고, 이미 선수가 그 개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축구 자체의 이제 접근성, 그리고 저희가 또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팀 그리고 대표팀 같은 게 워낙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개념적인 정립 자체는
사전에 이뤄져 있다면은 정말 온전하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를 쏟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운동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론적인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뭔가 참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팀적으로 최소 단위로 보자면은 팀적으로 정립을 해놓는다면은 뭐 분석 과정도 그렇고 경기력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네네. 100% 동의하고요. 아,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강사도 예, 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요즘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예. 좀 불분명해지면 네네.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이게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 네. 어떤 용의 정리가 좀 돼서 지금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 네. 하프스페이스를 예전에 뭐 존포티 지역에서 예. 어시스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했으면 네. 요즘 또 라인이 올라가게 되면 포켓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아이탈리아어라도 얘기하고 막 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분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코치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이게 만약에 이게 나뉘어버리면 네. 나중에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이제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협업이란 부분을 많이 데이터로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데이터가 피지컬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내 피지컬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거 자체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과도 다 엮여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통합되었을 때 의미를 지니고 다른 부분과 이제 연결되어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면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분석관이 뭐 지원 스태프라고 분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팀의 게임 모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은 방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단어의 혼용이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립을 말씀 주신 건 섣부르게 해서 그렇게 혼동이 생기는 건 사실 최악의 경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 우리 팀 안에서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모두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게 정립이 되는 것 그리고 정의가 되는 것 그게 저도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제 피파에서 내려온 용의를 정의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네. 그래야지 이게 덜 혼동스럽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린 게 팀적인 게 최소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사실인 것입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광주 같은 경우도 봤지만 광주 경우를 통해서 아까 이제 우원재 분석가님 정의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스킵패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공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는 뭐 다른 분께서는 바꿔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킵패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선수들한테 설명하기도 쉽겠나라고 된다면은 뭐 최소한 이제 본인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계신 팀에 가서는 선수들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확산이 돼서 뭐 더 커진다면 정말 좋은 거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굳이 좀 팀 단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네, 예. 질문 드리는데 사실 그 분석관 저는 K코리에서 분석관을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분석관이 실제 프로팀이나 대표팀에서 실제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분석관들이 분석을 가지고 오면 그게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제로 그 훈련과 경기에 많이 적용이 되는지 사실 제가 지금 올해 피단 별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분석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감독님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서 되게 많이 분석에 대한 이야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실제로 프로팀이랑 대표팀에서는 그 관련 그 분석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독님이 실제로 많이 훈련 때에도 적용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단순 그냥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 일을 하진 않지만 건너 이야기를 듣자면 그걸 참고를 해서 그 훈련 내용에 반영을 시키는 감독님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한 그 팀에서 하는 그런 사이클로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감독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 팀 안의 문화에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감독님이 잘 결정을 하실 거고 훈련에도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요. 방금 언급하신 대로 팀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 그게 일부라고 생각돼서 자연스럽게 그냥 루틴처럼 또는 핵심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이 분석이라는 사람이나 또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가운데에 두면 경기가 하나 끝나고 나면 그 경기를 분석하는데 분석관과 코칭 스태프가 바로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경기 준비하는 데 협업을 하고 하는 사례가 사실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분석관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시간과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팀이 바뀝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장 팀이 좋아지는 방식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시간 내서 많이들 와주셨는데 일단 그래서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한다면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이제 세 분 나와주셨는데 뭐 굉장히 귀중한 경험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인사이트 주셨는데 이제 세 분께 한번 박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